반갑습니다. K포커스의 손성복입니다. 네, 혹시 사장님이 눈여겨보시는 광주의 투자처 어떤 곳이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최근에 내사해 주시는 고객분들의 가장 관심 있는 지구, 이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송정역과 선운 1지구 사이에 있는 선운 2지구 위치, 그리고 두 번째로 첨단 2지구에 이어서 첨단 3지구 쪽, 이 두 가지 쪽 방향에 좀 포커스를 잡고 투자처들을 많이 찾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호재랄까?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선운 2지구 같은 경우에는 1지구가 워낙 잘 됐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투자를 조금 보시는 것 같고, 첨단 3지구 같은 경우에도 워낙 넓은 부지에 그리고 많은 지금 예산들이 조금 편입되어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혹시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상당히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지켜봐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곳 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수용 방식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 일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재만 믿고 부동산을 투자했다가는 일시적인 지가 향상을 볼 수 있겠지만 추후에 매도 타임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호재 위에 내 토지라든지 부동산이 있어야 된다 라는 원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비추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혹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 사람들의 뉴스, 소식, 관심 이런 것 때문에 들썩들썩 하고 있는 때라서 조금 더 쿨다운해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선운 2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물이 발견된 이후에 지금 잠정 보류가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은 그 일대에 토지를 투자하셨던 분들 또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항상 장기 동안 묶여 있는 꼴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첨단 3지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판교 더장지구가 비슷한 사례로 보고 있고 시민들과 쟁점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이로 인해서 사실은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쏠려 있긴 하지만 투자는 조금 좋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인구들이 밀집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은 있고, 더군다나 여기 또한 개발 방식이 수용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주변 일대의 농림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 그리고 녹지 부분들을 대량으로 많이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믿고 투자하셨다가는 아까 동일하게 마찬가지 동안 묶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지구들의 아까 말씀하셨던 숲이라든지 이런 농림 지구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밖에 있는 토지들을 국가가 전부 다 매입한 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개발하는 것을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두 곳 다. 그러면 용도가 이미 바뀐 곳들이라면 네. 사장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문제이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들이면 다 도시화가 추후에 진행되는 거 아닐까요?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도를 바꾼 이후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미 수용한, 전부 다 매입이 끝난 이후에 용도를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권을 국가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현재는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란 건 그럼 그 지구 안에서는 지금 투자가 불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그 밖에 있는 토지들을 그와 호재만 믿고 그 일대에 있는 토지들을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은 먹으면 크게 먹고 잃으면 크게 잃는다라는 얘기처럼 조금 리스크가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건 여기를 눈여겨보자는 얘기가 투자를 고려해도 된다, 이 말은 아니신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이렇게 수용 방식으로 대거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토지 투자로는 그 일대가 잠시 술렁거릴 수는 있으나 잠정으로 조금 매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례로 수안지구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안지구 일대의 개발이 140만 평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 아직도 매도가 안 되는 자연녹지도 많거든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제 들어가는 개발 사업이 들어가는 3지구 또한 그 일대에 있는 녹지들을 구매한 이후에 언제 매도될지는 앞으로 20년 이후에도 확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언제 정도 이렇게 뜨고 있는,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밀고 있는 이런 지구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이란 건 그러면 아직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면 언제쯤이라고 또 파악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투자 시점을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초창기에
국가에서 입찰 LH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입찰하는 주거지역을 입찰하는 방식이라든지 상업지역을 입찰했었을 때 초기에 들어가는 물량을 조금 이제 내가 들어가서 매입하는 방식이 있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남구에 있는 에너지밸리라든지 이런 다른 도시를 지켜봐도 상업지역이 크게 가격의 상승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광주 권역 안에서만큼의 토지 투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꽤 큰 지구로 새로운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지금 이미 이루어졌던 사례들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단기간에 집가 상승을 기대하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뉴스라든지 광주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나도 좀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지금은 잠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업이 잘 되신다고 들었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좀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제가 2019년도에 분양을 했던 물건들이 차츰 이제 고객이 가지고 있다가 건설사로 매도가 되면서 또 좋은 가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랬던 이야기들과 사례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다시 그러하여금 재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그 주변의 일대 분들이 나도 좀 안정적으로 토지를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인력과 함께 좀 지금 현재는 좀 어느 정도 좀 잘 순환이 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이클 상으로 약 2년 정도가 흘렀는데, 네. 그게 이제 순환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 보니까 2019년에 사셔서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셨던 고객들이 건설사에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분들이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을 또 데리고 오거나. 네네. 당시에 이제 했던 분양 가격도 약 100만 원 중반대에 투자를 하셨다가 지금 매도되는 가격 보면 400 후반에서 500 초반 정도에 매도하셨는데, 세금을 제외하고도 수익률이 굉장히 어느 정도 연수익률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 70%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주변의 분들이 안정적으로 나도 아파트라든지 상가가 아닌 이런 건축물이 아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길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세력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더군다나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더군다나 아파트 규제와 관련해서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은 토지 쪽으로 쏠리는 인력이 좀 많이 생긴 거죠. 그러면 최근에 새로 매입하신 땅은 어디 쪽이세요? 지금도 천안 쪽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두 개의 구가 있어요. 서북구와 동남구가 있는데, 서북구는 저희가 앞서 2019년도에 분양했던 구였고요. 지금 현재 동남구는 저희가 그 이후에 202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분양하고 있는 동네인데, 이쪽은 과거에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의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이 천안 쪽에서 쏟고 있는 동네입니다. 광주와 좀 근접하게 말씀을 드리면, 광주도 약 10년 전, 15년 전에 광산구가 사실은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것처럼 좀 많이 어떻게 보면은 개발의 흐름을 많이 못 받았던 곳이었죠. 근데 15년 전, 20년 전부터 광산구 쪽이 계속해서 대거 개발이 되면서 집가 상승이 올라갔던 것처럼 그 모든 부분들이 비슷하게 이쪽 동남구 쪽에, 천안에 있는 동남구 쪽에 쏠리면서 다시 하여금 이쪽에 있는 토지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